식사 한 번으로 사람을 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누군가와 밥 한 끼를 함께하면 그 사람의 성격, 인성 그리고 삶의 태도가 다 보입니다. 음식 앞에서 누군가는 감사를 말하고 누군가는 불평을 합니다. 누군가는 주변을 먼저 챙기고 누군가는 자신만 생각하죠. 밥상은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그 사람의 말버릇, 습관, 배려심, 심지어 욕심까지 식사 자리 한 번이면 다 드러납니다. 당신은 어떤 식사 습관을 가진 사람인가요? 그리고 당신 곁에서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은 당신의 인생을 더 따뜻하게 만들고 있나요? 왜 식사 자리가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식사 자리는 단순히 음식을 먹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건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무의식의 무대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식사 행동은 인간이 가장 방어를 내려놓는 순간이다. 회의 자리에서는 머리를 쓰고 모임에서는 체면을 차리지만 식사 자리에서는 본능과 습관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먼저 젓가락을 들고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게 먼저 드세요라고 말합니다. 그 차이는 단순한 매너가 아니라 그 사람이 평소 살아온 마음의 방향이죠. 식사 자리에서는 사람의 관계 태도도 드러납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할 때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누군가는 휴대폰을 보며 대충 맞장구를 칩니다. 누군가는 식당 직원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고 누군가는 불만을 툭 던집니다. 그 사람의 언어 습관, 감정 조절력, 타인 존중의 정도가 한 끼 식사 안에 고스란히 녹아있죠. 또한 식사 자리는 공유의 심리가 작동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음식을 함께 나누는 행위는 인간관계의 가장 원초적인 연결 방식입니다. 옛날부터 함께 밥을 먹어야 진짜 친한 사람 된다는 말이 있었죠.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건 나는 당신을 믿는다는 무언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사 자리가 불편한 관계는 아무리 대화가 잘 돼도 깊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밥 한 끼가 편한 관계는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죠. 결국 식사 자리에는 인생의 축소판이 들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기만 챙기며 살고 누군가는 옆 사람을 챙기며 삽니다. 누군가는 음식을 허겁지겁 삼키듯 인생을 쫓고 누군가는 한 입 한 입을 음미하듯 인생을 느낍니다. 우리가 어떻게 식사하느냐는 결국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인생을 대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식사 자리에서 자주 보이는 5가지 유형을 이야기해 볼게요. 혹시 여러분은 어디에 가까운가요? 1. 말이 많지만 내용은 없는 사람. 이들은 밥상에서 공간을 채우려 하지만 결국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가로채고 자신의 경험으로 모든 대화를 덮어버리죠. 심리학적으로 이런 유형은 관심받고 싶은 욕구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대화의 목적이 연결이 아니라 지배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피로감을 느낍니다. 식사는 나누는 시간인데 이들은 혼자만의 무대를 만들어버리죠. 2. 불평으로 식탁을 채우는 사람. 요즘 물가가 너무 올랐어. 이 집 반찬은 예전보다 별로야. 이들은 무의식적으로 결핍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런 사람과의 식사는 마치 좋은 음악 속에서 갑자기 삐걱거리는 소음을 듣는 느낌이죠. 불평은 식탁 위의 향기를 없애고 함께 있는 사람의 마음을 차갑게 만듭니다. 반면 같은 음식이라도 그래도 이렇게 함께 먹을 수 있으니 좋네요. 이 한마디가 주는 온기는 오랫동안 남습니다. 3. 조용하지만 배려가 느껴지는 사람. 이들은 말이 많지 않지만 늘 누군가의 마음을 먼저 챙깁니다. 이거 좋아하시죠? 하며 반찬을 권하고 식당 직원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죠. 이런 사람은 함께 있는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들은 대단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따뜻한 공기를 채워줍니다. 식사 자리에선 이런 사람이 결국 기억에 남습니다. 4. 자기 자랑으로 밥맛을 없애는 사람. 우리 애가 이번에 승진했어. 요즘 내가 주식으로 얼마나 벌었는지 알아? 이들은 나를 증명하려고 밥을 먹습니다. 이 유형은 겉으론 당당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인정받지 못할까봐 불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랑을 해야 마음이 안정되죠. 하지만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도 존중받는 기운이 있습니다. 묵묵히 듣고 필요할 때만 말을 꺼내는 사람, 그게 진짜 멋진 식사 태도입니다. 5. 따뜻하게 연결을 만드는 사람. 마지막으로 식사 자리를 하루의 쉼표로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주변의 긴장을 풀어주고 함께 웃게 만드는 분위기 메이커죠. 이 반찬 너무 맛있네요. 우리 다음엔 이 집 다시 같이 와요. 그들의 한마디에는 함께라는 온기가 있습니다. 곁에 있으면 불안이 줄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이런 사람과의 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삶이 회복되는 시간이 됩니다. 밥상 위의 모습이 바로 그 사람의 삶의 자세이고 사람 됨됨이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식사 자리에서 품격을 지키는 태도를 가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누구나 오늘 저녁 식사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변화들입니다. 식사 자리의 품격은 음식값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의 마음가짐에서 나옵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어떻게 먹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함께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지금부터 밥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지만 인생 전체를 바꾸는 4가지 태도를 이야기해 볼게요. 1. 먼저 권하기. 식사 자리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배려는 나보다 상대를 먼저 챙기는 습관입니다. 이거 좋아하시죠? 먼저 드세요. 이 한마디가 주는 온기는 어떤 미소보다 깊게 남습니다. 작은 배려 하나가 관계의 안정감을 키우죠. 식사 자리에서 먼저 권하는 사람은 인생에서도 먼저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2. 감사 인사 잊지 않기. 한 끼의 끝은 잘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잘 먹었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를 남기는 건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당신과 함께한 시간에 감사하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한마디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돈 냈으니 당연하지. 집밥이니까 뭐. 하지만 이 말 한마디가 빠질 때마다 그 자리는 조금씩 차가워집니다. 감사는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습관입니다. 오늘 식사 자리의 온도를 결정짓는 건 그 한마디일지도 모릅니다. 3. 뒷정리 함께하기. 책임감 있는 품격. 밥을 다 먹고 나면 의자는 밀려 있고 테이블에는 흔적이 남습니다. 이때 조용히 젓가락을 모으거나 식탁을 정리하는 사람은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회사에서, 가족 모임에서, 친구들과의 자리에서도 이런 사람은 늘 신뢰를 얻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마무리하는 태도, 그게 바로 진짜 성숙함이죠. 함께한 시간을 끝까지 존중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인간관계에서도 오래갑니다. 4. 대화는 공유, 자랑은 소음. 식사 자리에서의 대화는 음악과 같습니다. 볼륨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멜로디도 소음이 되죠.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줄이고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자랑은 잠깐의 쾌감만 주지만 공감은 오래 남는 여운을 줍니다. 요즘 어떠세요? 그 일은 괜찮으셨어요? 이런 한마디가 만들어내는 대화의 온도는 그 사람의 품격을 말해줍니다. 식사 자리에서의 말 한마디, 젓가락의 방향, 작은 행동 하나, 그 안에는 그 사람의 삶 전체의 철학이 들어 있습니다. 당신의 밥상머리 태도는 당신의 인생 태도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최근에 누군가와 함께한 식사 자리, 그때의 분위기 기억나시나요? 그 자리가 편안했나요? 아니면 어딘가 불편했나요? 식사 자리에서 보인 그 사람의 한마디, 혹은 나의 행동 속에 우리 관계의 진짜 온도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댓글에 이렇게 남겨볼까요? 나는 내 밥상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작은 다짐이지만 그 마음이 내 인생의 품격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밥상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건 마음을 나누는 시간, 그리고 나의 인생이 드러나는 무대입니다. 음식 앞에서의 태도는 결국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같습니다. 불평 대신 감사로, 경쟁 대신 배려로, 침묵 대신 따뜻한 한마디로, 그렇게 식사 자리를 채우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한 번쯤 주변을 둘러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한 끼를 대하고 있을까? 그 한 끼가 당신의 내일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꼭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